결혼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남편은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고 부른다는 것을요. 딱 제 남편이 그 이야기의 표본이었어요. 이기적인 정도가 지나치던 사람이었죠. 세상에 자기 몸만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며 끔찍하게 챙겼거든요. 자기 몸 이외에 남들 몸은 챙길 줄도 몰랐어요. 그 남에는 저와 저희 가족도 포함이었고요. 돈 들여 챙기는 건 자기 몸에만 들이고 남들은 입으로만 챙기는 타입이었어요. 먹는 것 하나도 본인이 더 신경 썼어요. 여보, 아마 내일쯤에 택배로 약 하러 올 거야. 내가 시킨 거니까 잘 받아놔. 날 더우니까 상하지 않게 서늘한데 보관 잘해두고 약을 또 시켜. 이 상자에 약이 전부 당신 거잖아. 그것도 모자라서 약을 또 시켰다고. 유통기한 지나서 다 먹지도 못하고 버려놓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약을 달고 사는데 당신은 말이야. 어떻게 된 게 사람이 이렇게 생각 없이 밥을 차리는 거야? 탄수화물에 지방덩어리. 이건 소금 한가득 들어갔지? 또 염분에 완전 영양 부유 균형이잖아. 누가 들으면 맨날 혈당 치솟는 밥상 차리는 줄 알겠네. 언제는 고기 반찬 없어서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나 아무리 없어 식기섬유가 부족하다더니 고기를 해오면 지방 타령. 남을 묻혀주면 염분 타령이야. 아, 몰라.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약으로 영양 챙기는 거 아니야? 아, 제발 공부 좀 해라. 너만 일 다녀놔도 회사 다녀. 회사 다니면서 아침까지 차려주는 와이프가 어디 흔해. 그런데 무슨 공부. 그렇게 잘 알면 제발 당신이 좀 차려드세요. 아침마다 타박 들으면서 뭐가 예쁘다고. 내가 미쳤지, 너. 그런데 쓸 돈 있으면 어른들 보약이나 한자 지어드려라. 어머님 아버님 말은 안 해도 은근히 서운해 하시는 거 몰라? 그래, 내가 아침 차려 먹는다 이런 밥상 안 먹어도 그만이야.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내 몸 잘 챙기면 좋으시겠지? 그게 왜 저 오늘 나한테는 그런 말씀 없으셨어? 내가 이렇게 눈치가 없으니까 나한테 티 내시는 거잖아. 그렇다고 내가 내 돈 들여 보약 챙겨드릴 생각은 추후도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너는 우리 부모님도 안 챙겨주는데 내가 내 부모님까지 챙겨야 돼? 이기적인 인간, 혼자 오래오래 잘 살아. 아침도 먹지 마. 저도 모르게 남편 행동을 보면 혼자 잘 살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저희 부모님은 둘째치고 자기 부모님한테까지도 건강 걱정이나 영양제 한번 보내질 않으면서 자기 몸만 끔찍히 여기는 꼴이 여간 얄미운 게 아니었죠. 제 부모에게도 그러니 저와 저희 부모님에게는 당연히 인정머리 없이 굴었어요. 어쩌다 시간 내서 아침이라도 차려 먹을 겸 같이 수저 놓아주면 손 하나 까딱 안고 있다가 은근슬쩍 앉아서는 이런 식으로 타박에 무시해. 전업주부한테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못 먹을 음식 차려준 것처럼 꾸는데 정말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영양에 대해 잘 알면 자기가 차려 먹으면 되겠구만. 게으르니 건강밥상까지 제 손으로 요리하기는 귀찮다고. 제 손을 빌려 자기 몸을 챙기고 싶었던 거겠죠. 기분 좋게 아침 먹고 출근하려는 날이면 날마다 화가 잔뜩 난 채 출근하는 일이 잦았어요. 남편의 만행은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저희 어머니 생신을 앞두고 있던 주말이었어요. 저는 기대도 없었죠. 그 이유는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아, 곧 장모님 생신이지. 내가 올해는 못 챙겨드릴 것 같네. 이번 생신에 어머니한테 뭐 해드릴 건지 아직 저는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럼 그렇지. 또 아쉬운 소리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이번에는 또 무슨 이유야? 이제 놀랍지도 않다. 작년에도 꼴랑 5만 원 주면서 나한테 뭐라고 했어? 올해 생신의 칠순이라 거하게 챙긴다며 기억 안 나 운동이 필요해서 자전거 하나 썼는데 진짜 빠듯해. 요새 야근도 많고 저녁에 헬스장도 못 가서 운동을 톡 못했더니 이 아랫배가 나온 것 같아. 그래서 그래? 너 다른 남편들 봐라.
한가득 배 나와서 셔츠 다음 주 터질 것 같은 모양새 보면 같이 다닐게 창피할 걸 나처럼 관리하는 남편 보기 힘들어. 누가 관리하지 말라고 해, 엄마. 그냥 생신도 아니고 칠순이야. 내가 작년에 그랬지? 그동안 안 챙겼으니 올 칠순 때는 제대로 해드리자고 그 자전거를. 꼭 지금 샀어야 했어. 엄마 칠순 지나고 사도 됐잖아. 당장 그냥 내 몸만 챙기고 싶었던 거지. 한두 달 시간 양보하는 것도 아까워서 일단 지른 거잖아. 해마다 남편은 이런 식이었어요. 자기 거 사느라 늘 이런 변명을 하는 게 하나의 레퍼토리였어요. 그러니 이번에도 자기가 먼저 저희 엄마 생신 이야기를 꺼냈을 때 기대가 없었죠. 결혼한 후부터 늘 내년에 기약하던 남편과 산 지도 10년이란 세월이 흘러 있었어요. 남편과의 이혼을 생각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저 엄마 아버지가 딸이 이혼하는 거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생각하고 조금 이기적이어도 술 먹고 들어와 행패 부리거나 하는 단점은 없으니 참고 살다 보면 그러려니 하는 날이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버텨온 세월이었죠. 왜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그러려니 하고 넘겨야지. 작은 것 하나하나 걸고 넘어지면 결혼 오래 못 간다고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장모님도 이해하실 거야? 아, 내가 건강해야 당신 먹여 살리지 헌 집안의 가정인데 당신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당신만이 집에서 돈 벌어오는 과장 아니야? 내가 손 하나 까딱없이 당신이 벌어오는 돈으로 입고 먹고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당신 혼자 건강하려고 아득바득이야? 작년에도 당신 약 사 먹고 당신 몸 챙기느라 아무것도 못해 드렸잖아. 결혼하고 내내 나만 당신 어머니 아버님한테 해드리는 거 알고 있어. 아이 정말 여유가 없어서 그래. 당신은 여유가 있으니 했겠지. 당신도 여유 없으면 무리하지 말고 안 챙겨도 돼. 뭐라 안 하잖아. 내가? 남편은 답답한 소리를 했어요. 어르신들의 생신은 미리 계획하고 마련해 두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때 닥쳐서 여유가 있으면 챙기고 여유가 없으면 안 챙기는 건 너무 경험 없는 일이라 배웠는데 남편은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었어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건지도 이상한 건지도 몰랐죠. 네, 저는 양가 부모님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가 된 도리 자식 된 도리는 저만 챙기고 있었던 거죠. 저희 부모님 사위에게 챙김받지 못해 행여나 서운해 하실까 남편이 준비한 것인 양 선물 챙겨드린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눈치가 백단이셔서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그래도 엄마는 서운한 내색조차 한 번을 안 하고 늘 남편을 맞아주곤 했어요. 결국 칠순날도 제가 남편 이름으로 식당을 예약했고 괘씸한 마음에 공용으로 관리하던 통장에서 식당 값을 지불해 버렸어요. 남편은 찍소리도 못했어요. 한 달 생활비 중에 공과금으로 나가는 비용, 집 대출이자 비용 빼고 집에서 한 달간 해먹는 식비나 여행 경비로 모으고 있던 비용들, 나머지를 싹 다 써버렸거든요. 그쯤에는 더 이상 집에서 함께 밥도 먹지 않았어요. 저는 아침밥 차리는 걸 그만두었고 출근하면서 혼자 간단히 때웠거든요. 저녁도 저 혼자 먹을 끼니 정도만 사놓고 먹고 치워버렸어요. 남편이 인정 없이 군이 저도 똑같이 계산적으로 굴었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엄마가 연락이 왔어요. 남편 데리고 집으로 한번 오라는 거였죠. 좋은 고기를 선물로 받았는데 두 분이서 드시기에는 양이 많다면서요. 내키지는 않았지만 남편을 데리고 갔어요. 엄마는 반가운 내색을 하시며 저희를 반기셨죠. 그러던 중 자기밖에 모르는 남편은 또 엄마가 내놓은 요리를 보며 타박을 한 거예요.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꿀의 어른이라고 저한테 하던 막말은 아니었지만요. 아, 어머니, 전 오늘 그냥 과일만 먹을게요. 이게 딱 고지혈증 오는 식단인데 오늘 제가 소식한 날이거든요. 어머님, 아버님도 매일 이렇게 드시는 건 아니죠. 매일 이렇게 드시면 분명히 문제 생깁니다. 영양 생각 안 하시는 건 장모님도 이 사람도 똑같네요. 아이 참, 이래서 제가 늘 약으로 영양분 챙기는 거예요. 남편의 행동은 긴 말하기 입 아팠어요. 그냥 버릇없는 행동이었죠.
그런데 저희 엄마는 또 오히려 미안해 하셨어요. 아이고, 그럼 이야기를 해주지. 나는 일부러 좋은 곡이 들어와서 이 서방 주려고 부른 건데 전에는 왔을 때 곡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쓰이더라고. 이거 수육은 가뇨. 하나도 안 한 거야? 이런 서방 주려고 내가 한 송이를 봐서 한 술만 넣어봐. 응, 당신 지난번 왔을 때도 고기 거려서 엄마가 신경 쓰여서 부른 거잖아. 나도 기억해. 딱 봐도 지금 우리 때문에 고생해서 만드신 거 안 보여? 우리 집 와서는 고기 없다 반찬 투정하니까 엄마가 나물에 고기를 나름 신경 쓴 거잖아. 저는 엄마 성의를 무시하며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는 남편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조용히 한 소리 했어요. 지난번 우리 집에 왔을 때는 고기가 없어 단백질이 어쩌고 저쩌고 했던 걸 저도 기억해요. 그날 집에 와서도 엄마가 내내 신경 쓰여 했었거든요. 이 서방,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아내가 오늘 고기 반찬 하나 없어서 어떡하니 서운했는지. 밥도 잘 안 뜨더라. 엄마, 그런 거 아니야? 저 사람 그냥 변덕이고 투정이야. 그리고 고기가 뭐 얼마나 좋은 영양소라고. 엄마가 오늘 해준 굴비랑 회무침이 얼마나 맛있었는데. 그것도 좋은 재료를 준비해 준 거잖아. 신경 쓰지 마, 아유, 아니야. 그래도 손님 대접하는데 좋아하는 거 해주면 좋지. 다음에는 고기 사다 구워준다 해 좋은 걸로 다가 사다 주면 너도 먹고 좋지 뭐. 나 먹으라고 그러는 거면 알겠는데 저 사람 생각해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저 사람 원래 이랬다 저랬다 해 고기 해주면 지방덩어리라고 또 안 먹어 그냥 따지고 드는 것만 좋아하는 인간이고. 그러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냐. 자아 놓지 않은 사람이니까 신경 쓰지 마. 정말로 마음 쓰여 하는 엄마를 그렇게 달랬던 기억이 생생한 저로서는 제가 예상한 그대로 고기를 줘도 따지고 드는 남편의 모습이 곱게 느껴지지 않았죠. 우리 엄마가 무슨 당신 영양사야? 적당히 해. 지금 해도 싹수가 너무 없어서. 그래, 잔말 말고 빨리 한술 또 어금니 꽉 깨물고 남편 기회되고 조용히 을조리니 남편은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딱 한 점을 짚더군요. 하나 집어삼키면서도 못 먹을 걸 먹는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이럴 거면 그때는 고기를 왜 그렇게 찾았나 싶었죠에 정말 그냥 남이 정성 들여 해준 식사. 이것저것 꼬투리 잡으면서 영양 따지고 드는 자기 모습에 취한 걸로 밖에 안 보였어요.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나 봐요. 겉도 꼴불견이라 봐주고 있는 것도 미칠 것 같은 노릇이었는데 식사 자리가 끝나고 나니 사소한 것 하나도 도울 생각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엄마 설거지는 내가 할게. 나 우리 집에서도 잘 안 했나. 놀러 온 날만큼이라도 편히 쉬세요. 아, 맞다. 엄마 염색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 아직 안 했지? 당신 엄마가 염색해야 하는데 약 사다 놨거든. 엄마 머리 뒤쪽 좀 발라드려. 염색약을 사다 두셨다고. 아, 세상에. 그 독한 걸 지금 나보고 냄새도 맡고 손으로 만지라고 절대 안 돼. 얼마나 독하면 저거? 손등 같은데 발라두고 하루 이틀 지켜보라고들 쓰여 있잖아. 장모님, 어디서 하실 거예요? 집에서 하실 거면 저 잠깐 나가 있을게요. 엄마는 눈치를 보시면 다음에 해도 된다고 나가려는 남편을 말리셨어요. 아이고, 이게 독한 줄 몰랐지. 아니, 나중에 해도 돼. 무슨 소리야? 엄마 몇 주 전부터 나한테 염색해야 한다고 했잖아. 미루고 미루던 거 내가 몰라. 당신이 나가 유난도 진짜 병이다. 병기 남편은 그렇게 혼자서 후다닥 도망을 쳤죠. 그런 이기적인 남편의 모습에 저는 이미 지치다 못해 포기한 상태였어요. 자세한 내막을 물으시니 부모님께서는 건강 끔찍이 생각해서 그런 거라며 저에게 이해하라 하셨지요. 그런데 그 무렵 엄마가 자꾸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더니 걷는 것조차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 들면요 여기저기 아픈 건 당연하지 그러려니 하는데 이상하게 요즘 들어 무릎이 더 많이 아파 걸을라 치면 쿡쿡 쑤시다 못해 힘이 자꾸 빠져 어제는 장보고 다 넘어질 뻔했어요. 엄마, 그 정도면 심각한 거 아니에요? 병원을 알아봐야지.
동네 한의원이나 정형외과 가봤어요. 가봤는데 더 심해지는 것 같으면 큰 병원 가라더라고. 주변에 알아봐야지. 예, 별일 아닐 거야. 넘어질 뻔하고 놀라서 그렇지. 우리 남편 건강관리 환장한 거 알지? 의사 선생님들이랑 친해지려고 안달인데 혹시 모르니 물어볼게요. 능력 있는 의사랑 인연이라도 있는지 사실이에요? 남편은 의사들과 친해져 있으면 아프다 싶을 때든 언제든 알아도 좋을 거라며 잘 보이기 위해 아득바득이에요. 어디 아프다 싶으면 겨우 친해진 의사 한 분한테 진료받으러 가선 이것저것 물어보던 모습을 자주 목격하곤 했죠. 그런데 그게 우리 가족들을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아니었던가 봐요. 저 여보, 우리 엄마 무릎이 너무 안 좋아졌대. 걷기 힘든 거야? 하루 이틀인데 요새는 다리에 힘도 잘 안 들어가고 엊그제는 넘어지실 분 하셨다더라. 당신 친한 의사한테 무릎 잘 보는 선생님이 있나 알아봐 달라고 할 수 있어? 뭐 경험 없이 그런 부탁을 어떻게 해? 당신은 잘만 하더구만. 요새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고 영양제 추천받고 관절 아프다고 그러던 거 내가 다 바꾸면 아니? 그건 아니야. 당신은 의사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인 줄 알아? 그런 거 부탁하기 시작하면 인연 끊기는 것도 한순간이라고. 나도 어쩌다 한번 어렵게 물어보는 거야. 이래서 집안에 의사 하나는 있어야 한단 말이 나오는 거야. 당신 가족들 머리는 영 아니야? 그러니까 사자가 하나도 없지? 아니, 이 상황에 갑자기 머리 이야기가 왜 또 나와? 그러는 당신 집안은 4차 직업이 있고 의사 선생님 눈치 보여 물어보기 어려우면 그냥 어렵다고 해. 없어 보이기가 괜히 집안 타령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우리 가족 머리를 왜 따져? 그럼 너는 의사 안 되고 뭐 했니? 내가 좀 되지 그랬어? 그렇게 잘났으면 나 참 어려워서 그러는 거라니 얼마나 망격한 사회인데? 그냥 그런 사회일수록 조심해야 하니까 그러는 거지?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거 몰라. 가까운 사이야 참 멀어 죽을 당신. 그 귀하디 귀하신 의사 선생님한테 하는 거 반에 반이라도 제발 가족들한테 해봐. 어떻게 장모님이 걷지도 못하고 계신다는 말을 듣고도 누나 나 깜짝을 안 해. 진짜 자기 몸 귀한 것밖에 모르지. 내가 못 걸었어 봐. 예의고 나발이고 당장 그 의사한테 가서 이야기했겠지. 그만 살자, 그만 살아. 그쯤 되니 저는 진짜로 남편과 더 같이 살 이유가 없다 싶었어요. 미국, 물물만 좋다고 찬양하면 사대주의라고 하죠. 저희 남편은 의사만 좋다고 찬양하는 의사주의였어요. 의사 외에 나머지 전부 무시하는 태도였죠. 그때부터 남편과 말썽난 일이 줄었어요. 그 전에도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던지라 크게 달라지는 게 없더군요. 이미 그 전부터 집에서 밥 한 끼 같이 한 지 오래되었고 각자 먹고 살면서 같은 집에서 사는 하우스메이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아예 하나 없는 게 천만다행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혼자 회사 사람들이나 친구들에게 물어보며 공인된 정형외과를 알아보고 다녔죠. 그런데 어느 날 엄마에게 전화가 걸렸어요. 엄마, 안 그래도 요즘 병원 알아보고 있는데 내가 내 주말이니까 갈게 가서 병원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같이 좀 보고 어디 갈지 정해보자고 했는데 아이고, 고생했네. 괜찮아, 엄마, 이미 병원 알아봤어. 어쩌다가 아는 사람이 소개를 해줬어. 벌써 누구한테 소개받았는데 믿을 만한데요. 엄마가 큰 병원 가보라 했다며. 어디 있는 병원인데? 라고 물었더니 엄마 친구 아는 사람이 거기서 무릎 수술까지 받았는데 경과가 너무 좋다고 했대. 아니 만나기만 하면 기운이 난다면서 자랑자랑을 그렇게나 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도 추천해 주더라고. 진료도 친절하게 꼼꼼하게 잘 봐준대. 정말 잘 됐다. 나는 아직 주변에 무릎 수술까지 해본 사람은 아니고 진료 정도 가봤는데 괜찮다는 병원 몇 군데 소개받았던 거거든. 내가 찾은 데보다 훨씬 낫겠다. 그럼 예약도 했어요. 응, 그럼 수술까지 받은 사람이 추천해 줬으니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진료의 약도 벌써 해놨어.
안 그래도 내일 진료받으러 가야 하는데 검사 받고 너한테 연락할게. 그때만 조금 도와줘. 아휴, 이제는 아이가 나이라고 몸이 성한 데가 아무 데도 없구나. 미안해 딸 엄마. 아픈 게 왜 나한테 미안할 일이야.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아무리 관리 잘하셔도 어쩔 수 없더라. 이제 무거운 거 많이 들지 마시고 운동 어떤 거 하면 좋을지도 추천받아서 꾸준히 관리해보자. 나도 내일 진료 같이 갈게. 그냥 괜히 이러다 완전히 못 고르면 어쩌나. 하나밖에 없는 내 딸 다 늙어걷지도 못하는 엄마 케어하느라 고생시킬까 봐 그게 저의 겁이 나더라. 그래서 더 병원 서둘러 알아봤지? 우리 딸한테 짐 되면 안 되니까. 저희 엄마는 언제나 몸에 이상이 있어도 병원 가기를 미루셨던 분이에요. 여기 조금 아파도 저기 아파도 병원 한 번 빨리빨리 가지 않으시던 엄마가 당신 답장에 병원 예약을 서두르셨다는 말에 무릎이 많이 아프신가 보다 걱정이 되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저 제게 짐이 될까봐 걱정되어 그랬다는 말에 콧잔등이 시큰해지며 울컥하는 마음을 겨우 참았어요. 누구는 본인 몸 아파도 남한테 피해 끼칠까 염려를 하는데 누구는 본인 몸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였죠. 엄마가 소개받고 예약까지 해둔 병원이요. 어떤 곳인지 알아보려고 집에 와서 컴퓨터로 병원 검색을 하고 있는데 은근슬쩍 옆에 앉은 남편이 제 노트북을 힐끗 보고 말을 걸었어요. 아니지, 말을 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또 자기가 아는 체 하고 싶어 드릉드릉 했던 것 같았죠. 그 병원 원장님은 되게 유명한 분인데 대기업 회장님도 그 원장님이 직접 무릎 수술을 해줬다고 정말 유명하지. 거긴 예약하기가 참 어려운 곳인데 남편의 말은 이미 저도 검색해서 다 알고 있던 내용들이었어요. 나도 알아. 그리고 우리 엄마도 이미 여기 예약하셨어. 어른이 알아서 예약한 거니까 신경 끄고 너는 내 몸이나 챙겨 남편에게 말이 곱게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희 엄마가 그 병원에 예약을 했다고 하니 눈동자에 빚을 내며 들이대기 시작했어요. 설마 어머니도 그분한테 맞는 거야?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대? 거기 수술만으로도 일정이 꽉 차 있어서 원정한테 그냥 진료받는 것도 하늘의 별달기라고 하던데 아는 분이 힘써주신 거야? 뭐 하는 분이신데 엄마 지인 수술 받으셨던 분이 추천해 주신 거고. 예약 어떻게 했는지는 나도 몰라 안다고 한들 당신한테 소개할 생각도 없고. 아, 좀 떨어져. 너는 너 친한 저명하신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진료받으면 되잖아. 엄마 아프다고 병원 알아봐 달라고 할 때는 누나 꼼짝 안 하더니 이러고 싶니? 참, 사람 투명하다. 투명해. 남편은 해도 너무한 모습만 보였어요. 누군지 안다 해도 소개해 줄 수 있다 해도 절대 소개해 주고 싶지 않았죠. 냉랭한 제 태도에도 의사 하나만 궁금한지 남편은 제 기분 따위는 개의치 않았어요. 검사 날까지도 기어코 쫓아오겠다는 걸 현관문 앞에서 대판 싸워 떼어놓고 왔죠. 오늘 어머니 검사 내리시지? 원장님 뵙는 거 아니야? 나도 같이 가도 돼. 얼굴 한번 비춰서 익혀줘서 나쁠 거 없잖아. 이게 원장님 좀 인맥으로 알아두면 좋은데 간호사들한테 물어보니 얼굴 보기도 힘든 분이라서 선물이라도 하나 마련해두지. 그런 거 하나 준비 안 했지? 어떻게 이런 센스도 하나 없냐? 당신 지금 우리 엄마가 걱정되긴 하는 거야? 안중에도 없지? 머릿속에 그저 그 병원 원장님 뿐이지. 그만 먹고 쫓아올 생각 마. 엄마는 우리한테 피해줄까 싶어서 본인이 알아보신 거야? 의사 선생님들이 한가한 줄 알아. 피해 끼치지 말고 나 부끄러우니까 집에 있어. 나를 멀쩡한 사이, 그것도 건강 생각. 끔찍히는 사회까지 뒀는데 도움 하나를 못 줬어. 그런 와중에 너는 우리 엄마 진료까지 쫓아와서 내 덕만 보고 싶니? 한 발자국만 나와봐, 엄마. 건강에 걸린 날이라도 이런 날까지 철없고 뻔뻔히 구는 남편 놈 때문에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거의 폭발하다시피 화를 냈어요. 엄마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무릎 검사를 마쳤어요. 별일 아니라 생각했는데 수술까지 필요한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속상했어요.
검사 후 바로 수술 일정까지 잡아 집에 모셔다 드리고 돌아와 통화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안 듣는 척하면서 다 듣고 있던 모양이에요. 병원장이 어지간히 궁금했겠죠. 엄마 수술이 다음 주 화요일 오전인 거지? 연차 내고 같이 가자. 보호자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래도 다행이야. 수술이 하루 만에 끝나고 퇴원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이 걱정했는데 원장님이 참 친절하셔. 엄마도 막상 얼굴 뵙고 질려보니까 안심되지. 응, 그렇지. 수술도 자주 했던 사람이라 나도 금방 회복할 거라고 그러시네. 아유, 회사 가야 하는데 미안해서 어째. 엄마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혼자 집으려면 얼마나 힘들어. 나이 두고 뭐 해 이럴 때 챙기는 거지? 그럼 엄마와 화요일 아침에 9시까지 택시 타고 집 앞으로 갈게. 시간 맞춰 나와 있어? 너무 걱정 말고 잠 잘 주무시고 계셔. 당분간 무리하지 말고 다리 쓰지 말고 알았죠? 어머님, 다리는 괜찮으시대. 원장님이 진료는 잘 봐주셨나 봐.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거야. 그날은 나도 같이 갈게. 남편은 엄마가 병원장에게 수술 받는다는 내용까지 엿들었는지 은근슬쩍 와서 물었어요. 원장님이 힘들거나 어려운 수술은 아니고 경과도 좋은 수술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수술을 앞둔 나는 마음이 심란했어요. 남편과 긴 말할 기력도 없었죠. 그렇게 수술 당일이 되고 엄마는 수술이 잘 끝났어요. 다행이었죠. 수술을 마치고 나니 엄마는 제법 괜찮아 보였어요. 얼른 집에 가서 쉬고 싶다고 하셨죠. 나 수술 잘 됐든 그 외에 몇 번 오면 돼 라며 이제 집에 좀 가자 했다. 병실에 있으니 마음 편히 한시도 쉴 수가 없어. 간호사 선생님들이며 환자들이며 계속 왔다 갔다. 정신이 없어.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겠어. 얼른 집에 가고 싶다. 그래, 그래? 엄마 긴장을 많이 했지? 아이고, 그 사이에 얼굴이 반죽이 되어서 나온 것 같아. 수술 받은 데는 좀 괜찮아. 아프진 않고 얼른 집 가서 든든하게 한 끼 먹자. 아침에 밥도 못 먹었잖아. 그나저나 바로 일반식을 먹어도 되나? 여보, 일단 빨리 택시부터 잡아. 엄마, 힘들어 보인다. 힘들지 않은 수술이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긴장하기도 하셨으니 엄마 얼굴은 무척 피곤해 보였어요. 얼른 택시 잡아 집으로 모시고 가려는데 남편이 거기서 또 제 속을 뒤집어 놓는 소리를 하는 건 있죠. 택시는 무슨 택시야. 어머니, 사실 어머니도 젊어서부터 관리하셨으면 되는 거, 관리 안 하셔서 다넬과 무릎에 괜한 돈 들이신 거예요. 이렇게 나아가는 돈 아깝지 않으세요? 지금부터라도 제가 걷는 법 알려드릴게요. 다른 데는 이제 이렇게 아파서 수술할 일 없으셔야죠. 아이, 돈 들어가는데 당신 미쳤어. 선생님이 지금 막 수술을 마쳤으니까 당분간은 안정 취하라고 했어. 갑자기 무슨 걷기 운동이야? 오늘 날도 좋은데 그냥 좀 걸으시면 좋잖아. 수술 잘 됐는지도 봐야죠. 자, 제발. 모양 보고 자세도 좀 보시고요. 걸어보세요. 그럼 병도 싹 낫는다니까요. 남편은 그러면서 끝까지 고집스럽게 택시를 못 잡게 하는 거였어요. 10원까지 보이겠다며 앞에서 천천히 걷는데 어이가 없어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저는 끝내 엄마 앞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 남편을 쫓아내며 가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너 여기 왜 왔어? 하던 대로 내 몸이나 챙겨. 우리 엄마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따라오지 말고 내 집에나 가라고. 어우, 내가 도와주겠다잖아. 짜증나게. 사람 성의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까놓고 말해서 장모님이 젊어서 관리 안 하신 거 맞잖아. 그래서 수술비 드리고 너 택시비까지 쓰는 거잖아. 병원 와서 돈 쓰고 계속 쓸데없는데 낭비하는 거 결국 다 본인 탓도 아닌가. 이런 더 무서운 줄 모르니 관리도 안 하시지. 정말 한심해. 죽겠다. 너 그 입 찢어버린다. 내가 어르신들 경조사 챙길 돈으로 내 몸에 헤쳐먹은 영양제며
보약값이 우리 엄마 수술비는 거뜬히 넘어설 거다. 머리가 있으면 계산이라도 잘해봐. 정신이 나가서 어느 앞이라고 지금 그딴 말을 짓거려? 그리고 내가 내 번 돈으로 우리 엄마 수술시켜드리고 택시 태워드리겠다는데 내가 뭔데 난리야? 아참, 내가 번 돈은 우리 돈 아니야? 그게 왜 너 혼자 돈이야? 부부 일심동체 몰라 웃기고 있네. 부부 일심동체라면서 너는 그렇게 너 혼자 건강하게 살려고 영양제도 내 것만 사고 보약도 내 것만 지어서 처먹었어. 부부라며 나 부부랍시고 내가 언제 챙긴 적이나 있냐고? 너 솔직히 말해. 오늘도 구질구질하게 원장님 얼굴 한 번 보고 아양 떨어 인맥 쌓아버렸고 쫓아왔지 얻다 왔을 때 알아두는 게 뭐 어때서 그래? 누가 알아두면 나중에 아플 때 유용하고 좋지. 그게 뭐 피해볼 일 있어? 누구 좋으라고 너 하나 좋다고 한가하지도 않은 의사 선생님 귀찮게 굴지 말라고. 우리 엄마 아플 때는 입 싹 닫아놓고 우리 엄마가 알아보고 예약한 병원장님을 내가 무슨 자격으로 보고 인맥을 싹해 타고 들이대 당장 안 꺼져 너랑 내가 정말 그만 살 거니까? 오늘 아주 끝장을 보자. 너랑 당장이 오냐? 나도 너 같은 애랑 더는 못 살아. 나는 너랑 결혼하면서 낭비한 돈이 제일 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자니 엄마가 저를 부르며 말리셨어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가 저희 엄마를 애타게 부르시더군요. 누님 하면서 저희 쪽을 달려오시는데 하얀 가운을 입고 있는 모습이 아까 엄마 진료를 봐주셨던 병원 원장님 신고 같더라고요. 엄마, 제가 원장님한테 잘 받은 상담인데 뭐 해오고 왔어요? 와장거리 하시면서 그 일이 피 뛰어오시는데 누님이 뭐 그런 소리 아니에요. 이리 집에 가보시오. 제 다리가 아파서 택시 좀 잡아볼래요. 이묵으로 저는 원장 선생님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엄마의 팔을 붙들고 서요. 엄마, 제가 무슨 소리를 해요? 원장님한테서 알고 지냈던 사이일 텐데 왜 제게 말을 안 하셨어요? 여기엔 우리 둘밖에 없는데 그만 가세요. 멈추세요. 왜 이러세요? 무슨 일이니요? 별일 아닐거려. 다른 사람을 착각하신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택시가 왔어요. 택시가 모인 엄마는 주둥이를 치며 얼른 가자고 하시며 택시를 잡으려 하셨어요. 하지만 엄마와 제가 길 한복판에 서서 실랑이를 하는 사이 원장님이 어느새 저희를 따라 잡으셨죠. 원장님이 가까이 다가와 저희 엄마 손을 덥석 잡으시기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까지 왜 나와? 고작 명령 같이 산 게 전부인데 내가 너한테 무슨 덕을 더 보겠다고 맞나? 고작 몇 년 같이 산 게 전부라뇨. 제게는 그 몇 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아세요? 누님 부모란 사람들도 빚 때문에 저를 버리고 갔어요. 그런 놈 걷어서 키워주신 게 고작이라는 소리 들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너 좋은 의사 될 줄 알고 있었어네. 코피 묻은 손수건. 내가 얼마나 많이 빨았는데 알지 말했잖아. 이렇게 잘 자라서 잘 살고 있으니 되었다고. 나한테 빚진 거 없다고. 제가 누님이 걷어서 키워주신 그 집 아니었으면 대학은 어찌 다니고 어떻게 의사가 되었겠어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 수나 있었겠습니까? 동네 사람들 전부 모른 채 할 때 누님만 저 신경 써주셨잖아요. 그게 뭐 별일하고 동네 사람들이 야박했을 뿐이지. 나 아니어도 누구든 여유 좀 되었으면 그리 했을 거야. 내가 얼마나 똘똘하고 싹싹했는데 어릴 때부터 그랬잖아. 엄마 의사 선생님이랑 아시는 사이였어요. 살면서 나한테는 아는 의사 있다는 말 한 번을 안 하셨잖아요. 병원도 지인한테 소개받았다고 했잖아.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아, 이거 인사가 늦었습니다. 어머님한테 갚을 빚이 있어요? 어릴 적에 적어둬서 키워주시다시피해 저울싸만 들어주셨어요. 의사 되면 꼭 빚 갚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어머님께서 제가 의사 되자마자 소리 소문 없이 저만 두고 살아주셨지 뭐예요? 연락을 드려도 더 찾지 말라고 하시고 저한테 수술 받으셨던 환자분이 마침 누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연령대도 비슷하신 것 같고 혹시 나는 마음에 제가 진료 보겠다고 예약 날짜 잡아드렸어요. 혹시나 했는데 진료날 오신 게 정말 저희 누님이시더라고요. 나는 이 넓고 넓은 대한민국에 설마 내 이름 가진 의사가 너 하나뿐이겠냐는 생각이었어. 이름도 있고 살다시피 했으니 꿈에도 몰랐지. 알았으면 나 안 갔을 거야. 아이, 자꾸 저 섭섭하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한테 오셨으니 다행이죠. 누님, 무릎 수술. 제가 정말 의사 생활 몇십 년 중에 가장 최선을 다해온 님, 다해 한 수술이에요. 관리 잘하셔야 하고 꼬박꼬박 정기적으로 오셔서 진료도 받고 가세요. 난 이미 제 연락처 좀 대신 받아주세요. 어머님이랑 아직 못단 이야기가 많아요. 제가 왜 내가 잡혀 있어서 지금은 길게 이야기 못하고 나중에 날 한 번 잡고 만나서 식사 대접이라도 하겠습니다. 아, 참, 누님 마당 있는 집 좋아하신다던 말 기억하고 있어요. 누님께 선물하려고 마련한 집 한 채가 있어요. 아, 그거 조만간 선물로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안 받으시면 저 병원 일 그만둡니다. 그럼 누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원장님은 그렇게 저희 어머니 손에 잡고 연신 고마워하시다. 제게 연락처가 적힌 명함 하나 손에 쥐어주시고는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광경을 본 남편이 당연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병원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나 아시는 사이였으면서 왜 말씀 하나 없으셨어요? 가만 보니까 단순히 아는 사이라고 하기에는 막역하시던데요. 저도 인사 좀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리고 집안처를 선물로 주시더니 인사를 시켜주시기 귀찮으시면 그냥 식사 자리에 저도 같이, 그 전까지만 해도 한심하다는 둥 막말을 내뱉더니 남편은 갑자기 굽신거리며 엄마에게 사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더위 먹었니? 그 집이고 원장님이고 너는 꿈도 꾸지만 내 말 못 들었어. 나 아까 너한테 그만 살자고 했어? 화나서 그냥 하는 소리 아니니까? 너는 가서 이혼할 준비나 해. 혼자 남아서 약 잘 챙겨 드시고 내가 알던 의사 선생님 떡 보면서 오래오래 사세요. 만수무강할 거야. 아주 나보다 오래 살 것 같으니까 죽을 때까지 연락도 하지 말자. 저는 병원을 나서는 길로 엄마와 함께 친정집으로 들어갔어요. 이미 지난 세월 동안 남편에게 기대도 실망도 없이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을 뿐이었던 사이라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나니 되돌릴 이유가 없었죠. 엄마께도 제 생각 확고히 전달드렸어요. 하지만 남편이 순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줄 리가 만무했죠. 당연히 이혼 소송까지 생각하고 이런저런 준비를 하던 참에 원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저희 엄마와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해 달라는 부탁이셨죠. 그렇게 원장님이 예약하신 식당으로 엄마를 모시고 가서 더욱 깊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누나가 나한테 남은 가족이잖아요. 아, 제가 다른 가족이 어디 있겠어요? 저한테는 누나가 엄마가 자꾸 누나 같았어요. 아니, 그때 마당 있는 집 좋아해서 제가 의사 되면 누나한테 꼭 그런 집 선물한다고 했죠. 이거 이제 받아주세요. 아이, 요즘 사람들 애 하나나 키우는데 도움된다면 아직도 안 왔다는데 생판남인저를 키워주신 누님께 갚을 기회를 주셔야죠. 제가 잘된 이유가 이것밖에 정말 없어요. 아, 내가 다 안 읽어 너한테 이런 거 받아 뭐해. 이런 거 받으려고 그때 너 걷어다 키운 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너한테 바라는 거 하나 없어. 이러면 나 정말 병원 못 가. 이 집 저희 가족이 별장으로 쓰고 있던 집이었는데 이 집 임자인 누님이 나타나면 드리려고 했던 집입니다. 아, 누님, 혼자 보러 저 키우시느라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제가 죽기 전에 누님 한 번이라도 만나면 다 드리려고 준비해둔 것이었어요. 아, 이거 진짜 안 받아주시면 저 병원도 안 해요. 병원 문 닫아 버릴 겁니다. 그동안은 저 피해 숨어 계셨지만 이렇게 만난 이상 저도 양보 못해요. 아예 받아주셔요. 그래요? 제가 마음 편히 병원 계속하죠. 원장님의 간곡한 부탁 끝에 엄마는 마지못해 원장님의 선물을 받으셨어요. 아마 이혼 앞두고 있는 딸과 함께 살 집 한 채 있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수도권 외곽에 자리 잡은 곳이라 서울과도 가깝기도 했고요. 남편 놈이 아마 그날 택시 한 대만 순순히 잡아줬어도 저는 그 전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이기적인 놈 그러려니 하고 사라졌을 거예요. 이유는 아마 피해갔겠죠. 하지만 자기 몸만 끔찍이 알고 이기적인 놈 남들 지적질하면서 까내리면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는 자존감 바닥에 한심한 인간을 더는 가족으로 봐줄 수가 없었어요. 그 인간은 저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간 가족으로 생각하고 챙긴 시간이 아까웠죠. 이혼 조정 기간 동안 남편과 살던 집에 있던 제 짐을 전부 새 집으로 옮기고 나니 남편은 그새야 엄마와 제게 사죄하겠다면서 애원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이혼하자는 거야? 당신 갑자기 든든한 병원 좀 빽이 생기니까 의리 없이 나를 외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이러냐? 우리가 같이 산 세월 우리 있는데 너랑 나 부부잖아. 우리가 남이야? 네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내가 너한테 이혼하자고 소리친 거 내가 우리 엄마한테 한심하다는 둥 막말하던 그 순간이었어. 우리 엄마가 원장님하고 아는 사이라는 게 밝혀진 건 그 이유고. 한심하긴 누가 더 한심하니? 지금 모으는 애는 뭐만 보인다고? 내가 갑자기 너랑 이혼할 마음도 없다가 병원장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생겨서 이혼하자는 것 같아. 너 하던 짓을 생각해봐. 수십 번은 더 하고 싶은 걸 참았어 그래? 내가 그동안 미안해. 병적으로 건강 관리하는 거 알고 있어? 그렇지만 아픈 것보다는 그게 낫잖아. 더 늙어서 고생하는 일 없으려고 그런 거지? 내가 나 혼자 좋자고 그래. 다 우리 좋자고. 우리가 좋자고 내가. 우리를 위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 흔한 영양제 하나라도 내 몫으로 사다 준 적은 있어. 영양 불균형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영양소 골고루 잡힌 밥상 한 번 대접한 적은 어디서 말장난질이야? 논리로 안 되니까 감정에 호소라도 하고픈 모양인데 나 너한테 남은 적이 눈꼽만큼도 없어. 그나마 남아있던 점, 그날 병원에서 다 떨어졌어. 어느 미친놈이 가수술하고 나온 환자한테 걸으라고 하니 너 같은 미친놈이랑 살면 나도 같이 미치겠다. 아이거나 남편은 울며불며 제게 매달렸어요. 정말이지 바짓가랑이를 붙잡는다는 말이 딱 맞았죠. 하지만 저는 더는 미련이 없었어요. 엄마는 그 사이 병원장님과 다시 누나, 동생하며 어느 정도 잘 지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병원장님과 제 이혼 소식까지 이야기를 나누신 것 보면요. 어느 날 병원장님과 엄마와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와중에 말씀하시더군요. 그런 놈을 무슨 남편이고 사위라고지 살려고 난받고 올라서는 놈은 빨리 끊어내는 게 맞지? 아주 현명한 선택을 했어요. 내 주변에 널린 게 변호사니까 변호사 알아볼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요. 이혼 잘 정리되고 나면 또 조만간 봅시다. 안 그래도 이혼 전문 변호사를 어디서 어떻게 알아 구해야 하나 머리가 조금 아팠는데 든든한 병원장님 도움으로 현재는 모든 걸 잘 준비해 나가는 중이에요. 썩은 인연은 잘라내고 나니 우리에게 드디어 귀한 인연이 온 것 같아 한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살고 있는 요즘이랍니다. 권선생학이라는 결말이 현실에서는 잘 없어 늘 속 터지기만 한데 제 이야기 들으시고 많은 분들 속 시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